오늘 이야기는 임진왜란, 특히 임진왜란을 당했던 조선의 국왕 선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저는 역사학자잖아요. 사극이 나오면 꼭 보느냐고요? 안 봅니다. 저는 사극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직업병이죠. 사극을 보면 저거 맞는 거야? 저거 뭐 틀린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자꾸 이걸 지적을 하려는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사극을 보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안 보는 쪽을 택하는데 어쩌다가 이 사극은 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감독이 박찬욱 감독인 줄 알았어요. 헤어질 결심에 그 여파가 있어서 저는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영화의 최고는 헤어질 결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1인이기 때문에 이 박찬욱 감독의 이름만 듣고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땠냐고요? 이거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감독이 박찬욱 감독이 아니었네. 박찬욱 감독은 제작이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건 그냥 영화에 실망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이건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고려 무인정권 시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한번 임진왜란 이야기를 끼워 넣게 됐습니다. 이 영화 시작하는 맨 앞에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막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자막을 보면서 이 사극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세요? 아니면 창작되었다는데 눈길이 먼저 가세요? 저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다고 하는 여기에 눈길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사극을 좋은 감독이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끝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자막을 봤을 때는 창작되었습니다에 초점이 맞춰진 문장이었구나. 이렇게 새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역사와 사극의 관계는 제가 자주 질문을 받게 되는 문제인데요. 역사는 사실이고 사극은 허구입니다. 따라서 사극이 사실에 충실하게 되면 허구가 약해지게 되겠죠. 창작물로서의 의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사극은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사극이 역사적 사실에 아주 충실하다면 작가가 자기의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거죠. 그 또한 옳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작가가 자기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작품, 이것이 영화고 사극이죠. 저 거기까지 동의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소재가 될 뿐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창작을 위해서 역사적 사실이 다소 훼손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작가나 제작자가 아니라 관객들에게 있어요. 사극을 보는 관객들이 그 사극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그저 허구라고만 생각하고 보면 좋은데 그러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작자 또는 감독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객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작자의 책임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조에 대한 이미지가 역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능한 국왕, 비겁한 국왕, 이순신을 시기한 국왕, 이런 국왕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화 전란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쓰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난폭한 국왕이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더해 놓습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영화에 나와 있는 차승원 씨가 열연한 폭군 선조의 이미지는 저는 작가가 창작한 거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잘못된 지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작가는 그런 이미지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선조는 적어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의 여러 가지 기록에 나오는 선조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사를 연구하는 어떤 역사학자도 선조에게 그런 이미지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감독 한 사람의 개인적인 창작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과연 감독은, 제작자는 자기들이 만드는 선조의 이미지가 잘못 만들어진 이미지를 오히려 더 잘못되게 확대하는 거라는 인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선조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역사에 충실한 재현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순수한 창작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선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영화에서 문제가 되는 선조의 피난길을 사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는 조선의 14대 국왕이고요. 임진왜란을 만나서 피난을 갔던 국왕이고,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선조에 대한 실록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바탕이 있었다. 미질, 아름다울미 바탕질. 겉모습은 청수했다. 맑고 수라고 한 건 뛰어났다. 글쎄요,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바탕이 있었고 겉모습은 청수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 국왕에 대해서 사후에 기록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못생겼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의례 예의상 하는 말이거니 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행왕이 순회세자를 잃은 뒤에, 대행왕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죽은 다음에 아직 묘호가 정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는 묘호라고 해가지고 왕이 죽은 다음에 올려지는 거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왕이 사망하고 묘호가 정해지기 전에 요 기간 동안 이 왕을 부를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이때를 대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명종이라는 묘호가 정해지기 전에 이 기록을 쓴 거예요. 이 명종이 순회세자를 잃은 뒤, 세자가 일찍 죽었거든요. 여러 조카들 중에서 내 후사를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내 아들 중에는 내 후사가 없으니 조카들 중에서 내 후사를 삼아야겠다 해서 조카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나중에 선조가 되는 이 조카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궁궐로 불러들여서 공부한 것을 시험해 봤는데 그때마다 대답이 똑부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대행왕이 감탄하면서 덕흥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 덕흥은 누구냐면 덕흥군, 명종의 동생인데 선조의 아버지죠. 그 아들이 다음에 왕이 될 예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는 여기서 드러나듯이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어서 조카 중에서 뽑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왕이 됐는데 개인의 능력이랄까 품성이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실록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상은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임금은 달리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윗상자 써놓고 상께서, 그러면 이게 임금께서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상은 그러면 임금은 이런 뜻이에요. 상은 독서를 매우 정밀히 하여 때로는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질문하기도 하는 바람에 사부들이, 왕을 가르치는 왕의 스승들이 혹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이 너무 똑똑하면 그 질문을 선생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어려서부터 똑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기억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질문을 했다가 혼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이랬는데,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거 참 선생님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나 모르는데 그거 중요한 질문이야. 너 계속 생각해봐. 또는 더 알아봐. 또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한테 질문 한번 해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경우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사부들이 혼내지는 못하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했겠죠. 똑똑했다. 갑자기 왕통을 잇게 되었는데 원래는 왕자가 아니었으니까 왕이 될 생각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다. 즉위 초에도 오로지 학문에 정진하여 매일 경연에 나가 경사를 토론했고 경연은 이 신하들과 같이 학문을 논의하는 사실은 학문을 같이 논의한다고 하기보다는 배우는 자리입니다. 노학자들에게 학문을 배우는 자리. 여기 왕이 매일 나간다. 여기 매일 나갈 정도의 왕이면 매사에 진지했다는 걸 뜻해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가려고 합니다. 연산군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연산군 여기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네, 환관을 대신 보내서 얘를 나 대신 가르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연에 열심히 나간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연에 열심히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왕을 평가할 때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밤늦도록 독서에 열중하여 제자 백가서를 읽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만년에는 주역 읽기를 좋아했다. 독서를 많이 했다. 학자풍의 군주였던 거예요. 이런 말도 나와요. 성품이 본디 검소하여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왕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면 그 나라를 거덜냅니다. 왕은 검소해야 돼요. 자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전부 백성들의 돈이지 내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세금 걷어서 그거 가지고 막 화려하게 생활하고 그러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왕은 무조건 검소해야 됩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검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조는 그랬다는 겁니다. 검소했다. 성색이나 오락, 성은 음악, 유흥 이런 거고 색은 여자예요. 오락, 노는 거, 놀이 이런 거 안 하고 음식과 의복도 절제하고 왕이 그러니까 왕비나 후궁들, 궁인들도 사치하지 못했다. 조선 왕실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절대로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경복궁 가보시면 크기는 하지만 화려하진 않잖아요. 동시대 명나라의 그 황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금성과 경복궁. 어떤 분들은 우리 궁궐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실망했어. 이러지만 왕이 자기가 돈 한 푼 버는 사람이 아닌데 황제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백성들 세금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엄청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뭐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 세상이 보이겠습니까?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겠어요? 담이 그렇게 높은데 땅은 명나라가 조선보다 훨씬 커도 황제 한 사람의 몸집이나 국왕 한 사람의 몸집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사는 겁니다. 조선 궁궐의 검소함. 이걸 초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조선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조선은 나름 굉장히 진지한 나라입니다. 왕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선조가 항상 절약하고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한 톨의 나다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선조의 이미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사에 진지했고 검소했고 백성들을 생각했고 교과서 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때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퇴계의 끝물, 율곡의 전성기 이게 다 선조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발전, 조선 문화의 발전 이건 전부 선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스스로도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목릉성세. 목릉은 선조의 능의 이름입니다. 이 능의 이름 가지고 그 왕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선조의 성, 번성한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선의 문화가 가장 꽃피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만났잖아요. 이 전쟁은 선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제가 너무 선조를 두둔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임진왜란은 선조가 막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과 조선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명나라까지 그리고 여진족까지 고려해야 되는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에요. 이 국제전쟁을 조선이 막을 수 있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선조의 책임 이렇게 돌리는 건 곤란하죠. 물론 전쟁을 당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응하는 그 단계에서는 선조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전쟁 자체를 선조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기록은 다 미화된 기록입니다. 그거 인정해요.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왕에 대해서 나쁜 말 쓸 수 없죠. 미화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데 동시에 여기에 없는 얘기를 함부로 지어내서도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역사 이것도 안 되고 기록에 그냥 따르는 역사 이것도 안 되고 이 둘 사이에 어디선가 균형을 잡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선조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실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수정실록이라고 해서 앞에 실록을 수정한 실록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선조실록은 광해군 때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앞에 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거니까 이 예에 따라서 광해군 때 편찬을 했습니다. 그때 실록을 편찬한 사람들이 광해군 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북인 세력이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